뱅베라는 수입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오해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내추럴 와인 혹시 드셔보신 분 계세요? 나는 내추럴 와인이 뭔지 모른다. 네. 저는 이제 원래는 사실 명동이 저한테는 조금 고향 같은 곳인 게 조선호텔에서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이쪽으로 왔고, 저는 와인 소믈리에를 오래 하다가 2020년에 이제 뱅베 수입사에 조인을 했고요. 저도 원래는 컨벤셔널 와인만 마시고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제가 그 한국 소믈리에 대회에 입상을 해서 좋은 기회에 보르도랑 이제 론이랑 와이너리 투어도 2주 정도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르도 와인을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서 내추럴 와인이 어떤 건지 이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은 샤토 멜레라는 생산자의 클린도에일 와인을 드실 건데요. 소비뇽 블랑이랑 소비뇽 그리라는 이제 소비뇽 블랑이랑 48시간 침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껍질을 이제 같이 좀 담궈두는 거예요. 레드 와인 만들 때 저희가 2-3주 정도. 이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클린도에일이 눈짓이라는 뜻이래요, 프랑스어로. 그래서 이제 루아르가 사실 소비뇽 블랑으로 굉장히 유명한 산지잖아요. 보르도는 사실 보통은 오크 숙성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와인은 암포라라고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점토 항아리에서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일 맛을 잘 보여주는 스타일로 만들어서 루아르의 그런 상큼한 소비뇽 블랑에 대한 오마주, 약간 좀 언어 유희로 좀 이름을 좀 지은 와인이고요. 그래서 내추럴 와인이라는 건 이제 개입이 최소가 된다. 말이 조금 어렵죠. 개입이 최소가 된다라는 거고, 이제 특징은 이제 유기농, 비오디나미 와인이랑 그 유기농 와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기농 와인은 이제 포도밭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도밭에서 농약이랑 제초제를 안 쓰고 만든 와인은 유기농 와인이고요. 근데 포도를 수확을 한 다음에 만들 때는 이것저것 첨가물들을 넣을 수 있어요. 비오디나미 와인 같은 경우는 이게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이제 오스트리아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해져 있어요. 비오디나미 와인은 비오디나미 방식에 의해서 이제 밭에서 당연히 유기농이 이루어져야 하고, 만들 때도 비오디나미 방식으로 해야 하고요. 이 유기농 와인이랑 비오디나미 와인은 인증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 메이커들이 나는 유기농 와인을 만들 거야, 비오디나미 와인을 만들 거야 하면 이제 그 인증 기관에 이제 일정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인증 이런 실 같은 걸 받아서 와인에다가 부착을 하고 할 수 있어요. 반면 내추럴 와인은 비오디나미 와인도 내추럴 와인이랑 좀 같은 개념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추럴 와인은 사실 철학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포도밭에서는 마찬가지로 제초제나 농약을 쓰지 않은 유기농 포도로 이제 생산자들이 그 어떠한 것도 첨가하지 않고 만드는 게 내추럴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걸 첨가하느냐, 왜 컨벤셔널 와인이 있고 내추럴 와인이 있냐 하면, 사실 컨벤셔널 와인의 목적은 포도를 뭐 기계 수확을 해서 이제 빠르게 뭐 이산화황을 뭐 쓰기도 하면서 이제 좋게 일정한 퀄리티의 좋은 와인들을 많이 배출하려는 게 컨벤셔널 와인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트에서 만날 수 있는 뭐 10,000원대, 20,000원대 굉장히 훌륭한 와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와인들이 이제 컨벤셔널 와인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은 이 포도 본연의 맛을 굉장히 살리는 데 집중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유럽에서는 내추럴 와인이라는 말보다는 로우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적의 입 와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요즘 대부분 시중에서 만나실 수 있는 부르고뉴 와인은 거의 다 내추럴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시는 로마네 꽁띠, 도메 루후아 다 내추럴 와인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와인은 1950년대, 60년대 이때 시작을 했어요. 보졸레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보졸레는 뭐 11월 셋째 주에 보졸레 누보 마시는 걸로 이제 마케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컨벤셔널 소믈리에일 때 이 보졸레 누보를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가볍고 뭐 그냥 사탕 그런 풍선껌 같은 향 이런 것만 났는데, 사실 보졸레에 잘 만든 내추럴 와인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뭐 이봉메트라라는 생산자도 있고, 저희가 수입하는 뭐 도멘 라팔리라는 생산자도 굉장히 훌륭한, 저희가
블라인드를 했을 때 이제 보르도 와인이랑 이제 블라인드를 붙여도 갸맨데 밀리지 않는 퀄리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추럴 와인의 핵심은 이제 굉장히 좋은 포도를 잘 만든 포도를 선별 수확. 아까 이 앞에 드셨던 저희 와인 말고 다른 와인도 손으로 수확한다고 써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손으로 수확하면 포도가 한 송이 안에 어떤 거는 굉장히 잘 있고 어떤 거는 가끔씩 썩어 있는 것들도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선별 수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만든 게 내추럴 와인이고, 이제 컨벤셔널 와인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제 인건비를 좀 덜 써서 기계 수확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혹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생산자들은 굉장히 건강한 포도를 수확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포도밭에서 노력을 하고 이제 와인을 만들 때도 아까 첨가물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컨벤셔널 와인은 나쁜 와인이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 와인들을 만들 때 첨가물을 요즘 많이들 쓰는 게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포도의 산미가 많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너무 더운 거죠. 그래서 산미를 요즘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와인을 만들 때 법적으로 좀 허용이 됩니다. 산미를 넣기도 하고, 탄닌이 좀 적은 지역에서는 탄닌을 넣기도 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오크 숙성을 하는데 또 오크통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좀 돈이 없는 와이너리들은 오크 용액을 넣기도 하고요. 오크 칩을 쓰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는 게 내추럴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추럴 와인은 이제 포도 수확을 해서 오크에 숙성하기도 하고, 뭐 마찬가지로 스테인리스 스틸도 쓰기도 하고요. 뭐 오늘 드시는 와인처럼 이제 그 암포라에서 숙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추럴 와인이 사실 뭐 대단한 거, 뭐 어렵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포도밭에서는 농약을 전혀 쓰지 않은 포도로 와인을 만들 때도 첨가물 없이 만든 와인이고, 그 SO2, 저희 이산화황 많이 얘기하는데 이산화황은 와인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보존제죠. 왜냐하면 수입되어서 오는데, 특히 컨벤셔널 와인 같은 경우는 적도를 통과해서 오는데 상온으로 운송이 돼요. 근데 내추럴 와인은 상온으로 운송을 하면 와인이 다 끓어버려요. 실제로 저희 한 컨테이너 버린 적이 있거든요. 저희는 무조건 냉장 운송을 하는데 이게 보존제를 넣지 않기 때문에 와인이 굉장히 온도에 취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냉장 운송을 해야 하는 게 내추럴 와인입니다. 이산화황을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은 일부 쓰기도 하고 전혀 쓰지 않기도 하는데요. 백레이블에 보면 이산화황은 함유라고 써 있어요. 그 이유는 와인을 만들 때 자연적으로 이산화황은 만들어진다고 해요. 10에서 10mg 정도 미만으로 만들어지는데, 저희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은 이산화황을 넣을 때 보통 10에서 30ml 사이로 넣는데, 컨벤셔널은 100에서 200ml까지도 법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 양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드시는 내추럴 와인 조금 드셔보시면 앞에 와인이랑 약간 다른 거 혹시 느껴지세요? 근데 앞에 와인도 꽤 자연주의 와인이라서 굉장히 마시기 좋았는데, 조금 더 이제 생동감이라든지 이산화황을 전혀 안 쓴 와인이거든요. 이 와인은 앞에 와인은 아마 소량은 쓰셨을 거예요. 오늘 조금 선별 수확을 했다고 하는데 잘 익은 포도를 수확을 해서 만든 와인인 것 같아요. 가끔 루아르에도 레이트 하베스트로 굉장히 잘 익은 꿀 같은 느낌의 와인 느낌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드시는 저는 이 와인에서도 굉장히 약간 꿀 같은 느낌도 좀 느껴지고, 과일 맛이랑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이 생산자는 이제 가족 경영이고요. 보르도 이즈나 데즈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이제 보르도에 사실 내추럴 와이너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되게 유일하게 하고 계셔서 이제 보르도 와인을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비오디나믹 농법을 이분은 도입을 해서 하고 계시고, 말경작이라고 써 있잖아요. 말로 경작을 하는 게, 트랙터를 하게 되면 땅이 딱딱해지잖아요.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내추럴 생산자들은 그거를 지향을 해서 말로 경작하는 생산자들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샤또 뽕테칸에도 이제 완전 100% 비오디나믹으로 전향을 했고, 2014년부터 거기도 말경작을 100%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은 보르도에 되게 유명한 샤또들도 이렇게 자연주의 와인으로 많이 좀 돌아서고 있는 추세이고, 이게 트렌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오크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뉴오크도 써요. 사실 내추럴 생산자들 뉴오크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뉴오크를 쓰는 생산자들은 그만큼 이제 포도가 파워풀하고 장기 숙성이 가능한 와인이라고 하면 그 포도에 맞게 뉴오크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오래된 오크를 써서 좀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요. 이 암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크를 쓰는 이유가 그 미세산소 주입이라는 혹시 말 들어보셨어요? 그 플라잉 와인 메이커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포도가 보르도 와인 굉장히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숙성한 다음에 드셔야 되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사람들이 안 묵혀서 먹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주입을 해서 이제 와인을 빨리 늙게 만드는 거죠. 빨리 마시기 좋게. 그렇게 컨벤셔널 와인을 많이 만드는데 오크가 이제 그런 역할을 또 많이 해주거든요. 일반 그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숙성을 하게 되면 전혀 산소가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암포라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랑 오크 사이 조금 더 이제 미세하게 더 산소가 주입이 돼서 좀 더 프레시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어서 지금 드시는 와인은 이 암포라에다가 숙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밭 보시면 정말 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자들은 굉장히 지렁이에 집착해요. 그래서 지렁이가 있어야 좋은 포도밭이라고 해서 지렁이가 잘 생길 수 있는 이 포도밭의 생태계가 좋아야 된다는 걸 많이 강조를 하시고요. 사실 제가 2016년도 보르도 투어 갔을 때 뭐 샤또 앵길스도 가고 뭐 발랑드로 굉장히 좋은 샤또들을 많이 갔는데 저는 사실 와인을 배울 때 포도의 영양분을 집중하기 위해서 풀은 다 뽑는다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2016년도에 방문했을 때는 거의 풀이 없었어요. 모든 와이너리가. 근데 요즘은 이렇게 풀이 있는 곳이 보르도도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생데빌뇽에서 이런 포도밭은 처음 봤어서 영상 찍어 왔었는데 요거 하나 넣었고요. 와인에 편견 가지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내추럴 와인은 펑키한 게 내추럴 와인이 아니고요. 내추럴 와인은 이렇게 첨가물이나 이런 거를 넣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가끔 와인마다 병마다 맛이 다를 때도 있어요. 왜냐면 한 오크통이나 한 그런 석기 항아리 암포라에서 맨 위에는 찌꺼기가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찌꺼기가 좀 덜 있고 아래는 찌꺼기가 많으면 아래 맛이 조금 더 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추럴 와인에서는 빈티지마다 맛이 다른 거, 와인 병마다 조금씩은 다른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컨벤셔널 와인은 모든 와인이 똑같은 퀄리티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게 이제 컨벤셔널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추럴 와인에 혹시라도 오늘 드셔보시고 조금 관심이 생기셨다면 책 2가지 추천을 드리는데 특히 오른쪽에 있는 이자벨 류주롱이라고 전 세계 한 200명 정도밖에 없는 마스터 오브 와인이에요. 그분이 이제 쓴 책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매년 2월에 살로모라는 내추럴 와인 페어를 하다가 이제는 2년에 한 번 하는데 이 최영선 대표님이 저희 이제 수입사의 에이전시기도 하거든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사시는데 그분이 이제 1세대 내추럴 와인 메이커들이 이제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할 때 이제 와인을 내추럴 와인을 꿋꿋하게 만든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낸 책인데 굉장히 술술 읽혀서 이것도 좀 재밌고요. 아까 또 내추럴 와인은 온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저희 창고거든요. 저희 창고에는 이제 온습도를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추럴 와인이라서 이제 온도 굉장히 중요한데 와인 유지하실 때 셀러 쓰시는 이유가 습도도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는 항상 60에서 65%로 유지를 하고 있고 온도 100%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V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처에서 발주를 하시면 그날 배송각이 아침에 붙여요. 아침에 라벨이 상한 건 없는지 누수가 된 건 없는지 체크를 하고 이렇게 V 스티커를 직접 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와인을 제대로 좀 공급하려고 하는 좀 수입사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추럴 와인은 저희가 이제 포도 본연의 맛을 이제 잘 첨가물 없이 만들어서 이제 만든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포도에 들어가는 첨가물을 이렇게 써놓은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이제 포도 송이가 제일 잘 보이는 게 내추럴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뱅베 말고도 지금 굉장히 좋은 수입사들에서 많은 내추럴 와인을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한번 드셔보시면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